안녕하세요. 백기라입니다. 오늘은 코스피 5천 달성에 필요한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도 공부한다 생각하고 AI를 활용해서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주식을 조금은 합니다. 경기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좀 하고 있고요. 또 주식을 통해서 재테크라는 관점을 갖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재테크 안 하시는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만 이제 코스피 5천이 되면 좋은데 지금 4천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현 정부에서 현재 5천을 목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5천이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도 또 체크하다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도 투자에 어떤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최근 여러 주식 상황을 다 잘 아시는 분들은 이 강의가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저도 이제 가장 최신의 상황을 좀 학습한다, 또 미래를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AI 활용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인공지능이 있으니까 한번 그대로 넣어 볼게요. MS의 코파일럿입니다. 코스피 요천 달성에 필요한 조건에 대해서 알아봐 줘라고 해보겠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는지. 참고로 MS 코파일럿은 뒤에 챗GPT가 있기 때문에 챗GPT에 바로 물으셔도 되는데요. 조금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빈 검색에서 바로 처리하는 것도 재미가 있기 때문에 MS 코파일럿도 종종 사용을 합니다. 기업 실적, 산업 경제, 한국 경제 구조적 회복, 수출, 내수 활성화, 너무나 빤한 얘기들 하고 있네요. 투자 환경 개선. 네, 너무 단순한 원론적인 얘기죠. 그러면 네, 이 정도는 안 되니까 조금 더 리얼한 걸로 가보겠습니다. 구글 제미나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코스피 어떤 달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라. 네, 반도체 산업의 압도적 설정. 그렇죠.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굉장히 주시장을 지금 주도하고 있죠. 그다음에 외국인 자금의 지속적 유입이 되어야 되는데 좀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 4천 이후에 못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가 외국 자본이 매도를 하고 있어요. 참고로 매도란 주식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투자를 하면 외국 사람들은 팔고 나가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지금 못 돌아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외국의 자금의 지속적인 유입이 좀 필요하다라는 게 있죠. 네. 자, 그러면 외국인 자금이 유출되는 이유가 뭐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율 지금 심각하죠. 지금 1480원 찍었다가 좀 떨어지고 다시 올라왔다고 하는데 금리 차이, 현재 금리가요. 미국의 금리가 높아요. 그래서 특히 미국 쪽 시장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에 굳이 투자할 필요가 사실 없죠. 또 AI가 워낙 미국 쪽이 강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자체도 따져보면은 미국 AI 기업들 덕분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미국에 투자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죠. 근데 하는 관점은 코스피 5천이니까요. 의구심을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소해라. 네. 자, 그러면은 환율 얘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환율이 1480원 전후로 형성되는데 향후 전망은 어때? 그 전망에 의하면 코스피는 향후 어떻게 될까? 그리고 코스피 5천이 되려면 환율은 어느 정도 유지되어야 할까? 딥 리서치 같은 거 사용하면 좀 더 좋긴 한데요. 지금 딥 리서치는 일단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지금 사용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나중에 시간이 나실 때 여러분들이 한번 돌려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구조적이다. 2026년까지 1450원대 고환율. 지금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긴데, 지금 제가 또 미국에 200억 달러씩 관세 납부하는 것도 좀 있죠. 성금 납부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고환율인 수급 괜찮다. 환차손 문제. 적정 환율은 이게 힘들겠네요. 환율 문제는 일단 1,300원에서 1,380원 정도는 유지가 되어야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국내 증시에서 외국 자본과 국내 자본은 어느 정도 비율이야? 참고로 여러분 AI에게 질문을 하시고 답변 받으시더라도요. 정답이다 생각하고 오지 마세요. 그냥 참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의아하다 싶으면 바로 실제 자료를 확인해 보시거나 다른 AI에게 물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현재 외국인은 35%쯤 되는군요. 꽤 크네요. 3분의 1 정도. 결국은 국내 개인과 기관이 돈을 집어넣어도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면 1이 나가는 거면 국내 자본도 거기에 0.5씩 개인과 기관에 넣어야 되는데 쉽지가 않네요. 네. 자, 그러면 이 정도. 그러면 어, 한미 간 관세 협상 관점에서 볼 때 주식 시장의 영향은 어떨까?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원래 관세가 없었는데 25%에서 15% 조정이 됐다. 음, 우선 방사능 강한 수혜다. 에너지, 철강 부정적이네요. 반도체는 변동성이 좀 있고요. 자, 그러면, 현재의 환율, 내년도 환율, 및 현재의 수출 현황이 유지된다면, 여기에 더해 해외 금융기관들, 그리고 바라보는 국내, 어, 성장률. 전 참고로 국내 시장 기관 전망은 잘 보진 않습니다. 해외 쪽으로 보는 게, 왜냐면 우리나라는 무역이 워낙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요. 해외에서 바라보는 전망을 참고하는 게 좀 더 좋다는 판단이 들어서 해외 금융기관들 자료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성장률을 반영해서 2025년도 한 6개월 정도 볼까요? 지금 12월이니까 2026년도 6월에서 7월, 즉 중반쯤에 물가는 어느 정도 될지 예측해줘. 물론 이 전망이 여러분들 기본적인 정확성이 있다 보지 마시고 참고하시는 겁니다. 평균 지금 성장률은 조금 뛸 것 같고 그 다음에 5천 포인트까지 갈 수도 있다. 음, 환율도 떨어질 거라 보네요. 미국 금리 원화 강세 전환 기대를 한다. 네, 좋네요. 근데 환율이 이렇게 빨리 떨어질지 모르겠네요. 자, 이럴 때 좀 의아할 때는 네, 이걸 그대로 긁어서 또 확인 한번 해보면 좋죠. 어, 요즘 제가 자주 확인하는 우리 그록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록이 어, 네, 그록 여기 있네요.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전망이 있어. 이 전망에 대해 평가해줘. 자, 이거는 딥 리서치라도 속도가 좀 빨라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중반에 지수 5천 달성이 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는 입장인데요. 근데 외국인 매수세가 약해져서 지연될 수도 있다. 환율 문제를 크게 보네요. 이전 전망은. 참고로 이제 그록은 앨런 머스크가 만든 XAI에서 만든 AI인데요. 물론 이제 기본적인 검색 기능은 구글 제미나이가 좋긴 한데요. 그록 나름의 또 매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저는 이제 그록에게 좀 특별한 어떤 의견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는 입장을 취하고요. 일단 속도가 빨라요. 그런 점에서도
딥 리서치 기능 중에서는 제일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그룹을 써보는데, 아직은 그룹을 제가 이제 유료로 쓰지 않는 이유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매일 또 이렇게 전문가 서비스 할 수 있도록 해주니까 그런 점도 좋고요. 근데 그룹의 단점이 지금 보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분명히 한글 설정을 해놨는데 설정해서 한글로 답변해 달라는 얘기를 안 하면 가끔씩 이렇게 영문으로 자꾸 만들어져요. 즉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한글 정보는 영문 자료를 한글로 번역한 자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 잘 되시는 분들은 지금 이렇게 해석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안 되시는 분들은 다 나온 다음에 한글로 정리해 달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수치가 나오니까 대체로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장률은 크게 변동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래서 코스피 타겟은 4,500종 보는 게 맞네요. 생각보다 지금보다 높아진다는 의미네요. 그러면 지금 전반적인 투자를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4,500까지 간다. 자, 그러면 코스피가 4,500으로 갈 수 있는 필수 조건을 한글로 정리해달라고 하겠습니다. 4,500으로 간다. 네, 그리고 이제 옛날 트위터죠. X에 있는 글들도 많이 읽습니다. 이게 정보에 좀 반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마치 이제 네이버 검색을 했을 때 블로그 같은 거 좀 참고하는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글로벌 입장에서는 X에 포스트를 읽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유료 계정들 위주로 읽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웹 검색하기 시작했고요. 코스피가 4,500으로 간다면 지금보다 10% 이상 더 뛴다는 얘기니까요. 투자할 만하네요. 네,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거의 다 확신을 하나 봅니다. 그리고 배당수도 분류가 세율 인하. 그리고 4,600, 와, 4,650까지 예상을 한다. 그런데 환율 문제와 관세 협상 후 대미 달러 납부액을 고려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중반에 코스피가 4,500을 돌파한다고 보는 거야. 해외 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해줘. 왜냐면 국내 기관 자료들은요, 뭐 간다 전제하고 그냥 글을 쓰는 경우가 많아서 좀 신뢰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해외적 시각을 좀 보는 게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정보만 가지고는 정확성이 좀 떨어지고 요즘 국내 미디어들이 또 워낙 편향돼 있죠. 네, 정부 입장을 많이 대변하기 때문에 그거 믿고 투자하기에는 좀 불안한 면이 있죠. 그래서 뭐 맞는 말도 있겠지만 적어도 반대적인 입장이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웹 검색을 하고 있고요. 네, 4,500. 또 한글로 안 나오네요.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좀 좋아진다고 보네요. 돈이 많이 풀려서 그럴까? 챗GPT한테 물어볼까요? 현재 우리나라가 많은 현금을 시장에 뿌리고 있는데 이로 인해 경제 성장률이 내년에 올해보다
대폭 향상될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만약 그렇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주장은 어때? 네. 참고로 이제 챗GPT는 빈 검색 인식을 활용하는데요. 대체로는 내부 데이터 위주로 간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조적으로는 리스크가 더 높을 가능성이 높다. 네, 성장은 즉시 나오겠죠. 네, 성장률 자체는 좋은데 왜곡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최강 경기 계산 아니죠. 지금 뭐 우리가 느껴봐도 소비 심리가 대폭 떨어져 있죠. 지금 연말인데 다음 주 크리스마스인데요. 거의 느껴지지 않죠. 요즘은 뭐 스타벅스 정도 가지 않으면 캐롤 듣기도 힘들 것 같아요. 이런 입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내년도 중반에 코스피 4,500 달성이 가능할까? 내년도 중반과 내년도 후반의 코스피 전망은 어때? 전망을 비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를 하고 매일 보는 건 안 좋더라고요. 가끔씩 보는 게 좋은데요. 6개월도 사실 좀 길긴 한데, 자, 국내 증권사는 폭이 너무 크네요.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런데 올해 급등세 이후에 존재한다. 실적 개선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리스크 고려해라. 음, 낙관론은 대단하네요. 아, 일단 상승한다고 보나 봅니다. 워낙 돈이 많이 풀려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어, 투자관 전략을 하면 플랜 가능하다. 후반 5천 원 올릴 수 있다. 이건 강세 시나리오고, 그러면 내년도 주식 시장이 강세 전망과 약세 전망 중 어느 쪽이 더 많아? 국내, 해외 증권사 평가를 모두 고려해줘. 국내 증권사와 해외 증권사의 입장 차이도 공유해줘. 알겠습니다. 좀 기다리기 지루하실 때는요, 이런 데 가서 한번 추가적인 작업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내년도 코스피 전망을 분기별로 3월, 6월, 9월, 12월 전망이죠. 그리고 어, 국내외 증권사, 금융기관의 평가를 구분해서 알려줘. 확률도 알려줘. 확률. 네. 해볼까요? 자, 그러게 시켰고요. 코스피는 어, 강세가 좀 많다. 유한타는 상당히 부족이네요. 외국계는 외국계 꽤 높게 잡네요. 그럼 내년에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좀 쓴다는 얘기인가요? 강세 성이 많다. 음, 강세 성이 많다. 네. 네, 그러게 의견을 좀 참고한 다음에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정리를 미리 해놓자면요. 일단은 달성 조건 측면에서 볼 때
먼저 환율은 2016년에 1,450원대 전후를 전망하고요. 전반적으로 해외 기관이 코스피 지수 상승을 높게 보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랠리.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일단 혜택을 본다는 거네요. 음. 자, 아까 또 얘기했던 저희가 보던 자료 전망 또 나오네요. 아, 또 한글로 얘기했어야 되는데. 네. IBK는 국내 기관이 굉장히 폭넓게 보네요. JP모건, 해외 기관들을 높게 평가하고. 그렇다면은, 음, 네. 그렇다면은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은 올해보다 높은 편이죠. 어, 요즘은 1.0 정도에서 1.6에서 1.8% 정도 약간 높아지는 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코스피 지수는 4,500선을 돌파해서 연말에 5,000 직전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가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전망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저희가 뭐 가끔씩 모니터링을 해야 되죠. 왜냐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는 없으니까요. 다만 현재 시점에서 코스피 5천 달성에 대한 필요 조건을 봤을 때 적어도 내년에 된다는 판단은 못 내리겠지만 지금보다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게 경기 지수와는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도체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그렇게 바꾸는 그런 분위기는 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기업들의 어떤 우리가 뭐 철강도 좀 어렵다고 하고 자동차도 지금 해외에서는 좋다고 하는데 국내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점을 계산할 때 코스피 5천은 가능성이 내년에 좀 있다. 즉 상승세기 때문에 지금 괜찮은 주식에 투자를 해 두신다면 나쁘진 않을 거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주제들이 좀 정해지면 함께 이렇게 논의하고 고민해 보면서 저희 개인적인 의견 좀 사이사이에 넣어서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